이제 MC 장원에서 본명 홍장원으로 돌아온 홍장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홍장원 쉽게 네. MC 장원을 검색하면은 네. 네이버 검색 상단에 네. 원래 본인이 노출돼야 되는데 네. 다른 홍장원 씨가 노출된다면서요? 네, 그분이 네. 국정원 나오자마자 제 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바로 재취업을 하시더라고 내 위로. 원래 네. 다른 방송 했을 때 네. 홍장훈 국정원 1차장 그 인사 났을 때요. 제가 장원 씨한테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언제 국정원에 갔어? 야, 근데 이렇게 엮이네요. 그러니까 네. 빨갛고 빨간 홍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그야말로 탄핵 부결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방금 전 코스피는 2.78%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정 운영을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권한 없는 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주말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시사평론가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환율도 급등하는 상황이에요. 요즘 네. 보니까 그 달러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네. 아니 그 제가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출신이잖아요. 네. 네. 아, 지금 그러시군요. 다들 정치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보는 게 그 정치 상황을 이 후폭풍은 나중에 경제가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텀이 있어요. 텀이 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투자자문 회사에 있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 혹시 달러 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달러 박스 달러 그게 박스. 뭡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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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서 네. 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원래 달러 하면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뱅킹에서는 그냥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할수 있죠. 예, 근데 계좌가 이제 $10,000까지 네. 이게 한돈이 있어요. 한돈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달러를 산다는 거는 이게 그 짧은 시간의 환차이.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14원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1,500원까지 가면 네. 우리 원화가 이제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화 네.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거야. 네. 네. 그럼 달러 쥐고 있다가 단기간에 한 4일 후에 팔면 차익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거기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아, 환치기에. 그렇죠. 근데 이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네. 전망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 시장이든 국내 시장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환율이 출렁거리면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망에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불확실성 어. 탄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2차 탄핵 안 되잖아요. 네. 이거 1,500원 돌파합니다. 예. 야, 그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지금 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진 자산 자체가 크게 네.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탄핵에 불을 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하고 외부 시선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난리였지 않습니까? 환율 급등하고 그랬는데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했을 때 또 괜찮아졌어요. 네. 그러다가 탄핵을 불발시키니까 다시 불안정해지기 맞아요. 시작을 오늘 했거든요. 흔들리는 거죠.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빨리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경제 불안정성이 더 지속이 될 것이고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외신들도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면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관에서는 이게 신용평가 등급이 상관없다 하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찌라시 돌았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위기 나오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조금 이제 아시는 분 알 건데 환율이 돌파하면 이제 채권 금리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량 채권이라는 게 뭐 한전채 이런 거예요. 네. 공기업들 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줘요. 네. 근데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해요. 왜냐면 채권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나는 3%로 안 되겠어. 당연히. 너네 망하잖아. 네. 너네 6%는 줘야겠어. 어. 그럼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시장의 수요 올려요. 글로벌 네. 시장에. 그럼 대기업들 바로 따라 올라갑니다. 음. 근데 이게 고금리를 감당을 못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네. 이 와중에 우린 역으로 올라가요. 그건 기업 경쟁 문제 때문에. 그러면 한두 개 터지잖아요. 바로 신용 리스크 이어져요. 잘못하면 은행까지 망해요. 네. 그러면. 아 정말로 지금 서두부터 그냥 암담한 얘기로 시작하게 되고 있는데요. 장원 씨도 뭐 이제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그 이 장 열리는 것부터 일단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바로 한 번에 못 열게 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국장을 하시나요? 근데 국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이게 수익금이 달러로 들어와요. 아, 맞아요. 아 그렇다. 아, 유튜브는 그러죠. 그렇구나. 예. 네. 근데 거기 상황하고 여기 상황하고 정반대죠 지금. 야 그 상황은 또 예측을 못했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좋아할 수도 없고 뭐 싫어할 수.
안 좋죠 사실. 그렇죠. 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 국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걱정되죠. 예. 네. 근데 외신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탄핵이 되면 늦게라도 한 번에 안 됐지만 늦게라도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오히려 붐이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외신도 뭐 아마도 있더라고요. 이제 불안정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정준 기자 말대로 그렇다 보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두고 각종 밈도 이제 화제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순방시에 전용기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나 사랑 때문에 땡땡까지 해봤다. 그 땡땡을 또 계엄이라고 채운 풍자물도 화제고 2022년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김은혜 홍보석 사진에다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계엄 선포가 아니라 개헌 선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아니 개헌일 개헌하는데 수도 있잖아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법전을 네. 찢으려고. 그러니까 밈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이번 일주일, 이번 한 주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이제 미디어 비평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예. 오늘부터 앞에 CBS 우리 이정주 예. 기자 나와 있는데 CBS가 12.3 내란 사태로 야, 그 계엄 사태가 아니고 12.3 내란 사태로 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저희는 그걸 공식 용어로 통일했어요 보도국이. 네, 아. 이거 오늘부터는 내란 세트로 써라.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오늘 화제가 됐던 또 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맞아요. 일면에 네. 105명의 투표에 불참한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얼굴과 이름을 또 지역구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좀 더 강하게 좀 추진돼야 된다라고. 저도 105명 국회의원 몇 면을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그 우리 MC 장원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사실 우리가 그 국민의힘의 소장파라고 흔히 부르면서 뭔가 보수의 개혁의 천병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네. 뽑는데 특히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네. 제가 새벽에 글 올린 걸 보셨군요. 저는 네. 김재섭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방송도 같이 많이 했었고 했었죠. 의원 된 후에도 방송을 같이 예. 많이 했었고 나름 합리적인 보수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수의 리더로 좀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투표를 안 하시고 그냥 본 회의장을 나가는 그 모습에서 김재원 의원의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김재섭 의원의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신뢰를 가졌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짜 이건 보면 물론 거기 그때 투표에 참여 안 했던 국민의힘 모두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특히 김재섭 의원한테 많이들 좀 분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맞아요. 마음으로.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도 좀 합리적 보수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할 말 좀 하고 그렇죠. 그 당내 소장파로서 할 말은 하는 이미지를 보통 계속 본인이 구축해 추구해 왔어요. 오고 예. 구축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본회의장을 나가는 그 뒷모습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이미지를 깡그리 뒤집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신의 평가도 똑같은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무산은 여당의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 승리를 하더라도 패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더 우려하는 듯 대통령 지지를 위해 결집했다. 탄핵 무산은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어떤 때는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안에서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이 투표에 아예 불참을 했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그죠. 같으니까 그건 죽어도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말대로 싶어요. 파이낸셜 뉴스가 지금 네. 오후 4시 반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계엄 후폭풍에 한국 증시 시총이 144조 증발했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증시 그 코스피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 2,300선도 지금 안심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지금 계속되잖아요. 내란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이거 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실제로 그 전에 지난주에 이거 담화하고 한 시즌에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올려다가 이제 말았잖아. 예.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월드뱅크 오다가 돌아갔어요. 맞아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처럼 내전 상황
여기는 전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선진국들이 봤을 때는 너네 나라 갔다가 총 맞는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차라리 그냥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보니까 진짜 속내는 솔직하지만 오늘도 얘기 들어봤더니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음. 트럼프처럼 셀프 사면한다. 네. 대한민국 미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에 반대하는 것이다. 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오히려 이 의회 안철수 의원이 네. 인생 사진을 뽑으셨어요 이번에. 그 홀로 그죠. 국민의힘 의원석에 앉아 있으면서 음. 박찬대 의원이 한 명 한 명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면서 음. 돌아오시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쳐다보는데 고개를 한번 끄떡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인생 컷으로 남았어. 그리고 오늘 아. 중진 의원 모임도 안 간 것 같더라고. 안철수 의원만 네, 네, 보니까. 네. 아니, 제가 안 의원님 얘기 드리면 이게 그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온다고 안내 있죠 안내. 어. 네, 제가 또- 20% 올랐어요. 네, 제가 또 안내 이거- 20% 올랐어. 20% 올랐어요. 오늘 아니 오늘 25.57%. 진짜야? 네, 안내 오늘 82,000원. 그렇게 올랐어? 네,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야, 사셨어야죠. 야. 아니 기자님 안 사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또 이게 저는 정치부 있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원래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네, 자본은 돈보다 빠르거든요. 네. 안랩이 13만 원을 찔렀는데 언제 찔렀는지 아세요? 25.5%네. 이게 대선 전에 네. 단일화한다고 2022년에 막 네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이맘때예요. 12월 26일. 2021년 12월 2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당사에 나타나서 학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네. 그날 안랩이 최고가를 돌파합니다. 어. 왜? 윤석열 후보가 낙마다 어. 생각해서 후보 교체 일어났다. 네. 해서 쭉쭉 섰거든요. 네. 그랬구나. 그러다 나중에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안랩의 지표가 상대 후보의 위기감과 정확히 반비례해요. 네. 그러니까 요 수치를 보시면 이미 자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끝났다 보는 거예요. 끝났죠. 네, 이게 자본의 흐름이에요. 이건 네. 옳든 그르든 간에. 아 근데 우리 구 기자 너무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생각을 못했어. 아니, 토요일에 그렇게 방송했는데 안철수 의원 위대하다고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짤 생각이 이래서 짧다니까. 기자들이 돈 못 벌어요 원래. 네. 제가 항상 안철수 의원 관련된 정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놀리듯이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네. 의원 약간 신도림역 같다고. 네. 하루에 2번은 붐비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지나가시는 분들이지. 그랬는데 네. 정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셨어. 맞아요, 네. 뭐 김예지 의원도 그렇고 그럼요. 그 뒤늦게 그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모습. 시각장애인이셔서 이제 벽에 부딪혀가면서까지 투표하러 들어오시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깊은 그럼요. 인상을 오히려 반대로 남기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것들이 다 의미하는 것은 그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